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의 결석. 별지 1 소추위원회 대리인 명단 생략별지 2 피청구인 대리인 명단 생략별지 3 국회의 탄핵 소추의 결석 전문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의 결석. 주문 제24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4년 3월 12일에서 헌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찬성을 얻어 대통령 노무현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명 노무현 직 위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당을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 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 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 수행과 경솔한 국정 운영으로 인한 정치 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3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가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 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동법 제60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와 동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나 2003년 12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할 시민연맹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415 같은 사람들의 정치 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줘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 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주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 낙선 운동이든 불법 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동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제59조 선거운동 기간을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다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 전략문건에 언급된 당정청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 대상자에 대한 강원 설득 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 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 관권 선거이며 청와대의 장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및 제86조 제1항 제2호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라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대선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반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에 공식 제재 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 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언행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 제3항 국가의 정당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마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 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 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 제19조 양심의 자유 및 제10조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바 노무현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 개입함으로써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노 대통령은 이병환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선거 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 정당을 공개 지원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 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노 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대국민 인터넷 서신, 2003년 9월 3일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혜택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노 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 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노 대통령은 이병환 청와대 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지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관권 선거 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자국의 헌정 질서와 국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국헌과 국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노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핵심 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 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절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노 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기본 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노 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여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 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 제2항헌법소 의무과 헌법 제69조 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노 대통령과 측근 참모들은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 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 행각에서 분명히 지듯이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 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 후보 시절 써내문 기업의 감세 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 압력을 가해 써내문의 세금 171억 원을 23억 원으로 감세해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캠프를 책임졌던 정대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 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이상수 총무위원장은 총 7억 원 이상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이재정 유세본부장은 총 10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노무현 대선 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다 최두술, 안희정, 이광재, 양길승, 여택수 등 노 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1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최두술은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동창 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청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 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나와 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 5천만 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 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 행위는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최두술은 남은 장수천 채무 변제를 위해 불법 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 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 취임 직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노 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최두술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통해 총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최두술은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 계좌를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최두술 비리의 꼬리를 잡자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재신임 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재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재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두술과 관련된 권력형 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노무현 대통령은 최두술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노 대통령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최두술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해하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 계좌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 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강금원, 창신그룹 회장과 함께 이기명의 용인 땅을 위장 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강금원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이기명에게 총 19억 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강금원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이기명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 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안희정과 강금원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청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안희정과 최두술에게 손해보전을 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안희정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 9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경선 당시에도 총 5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안희정이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안희정은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강금원, 조카 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 제두구수로부터 총 4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수수한 불법 자금 중 2억 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안희정과의 공범관계에서 범죄를 교사하였고, 대통령 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안희정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안희정의 불법 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총 1억여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이광재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신 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병욱 써낸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문병욱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 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우 키스관광 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3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불신 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문병욱으로부터 3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공범관계에 있는 여택수를 취임 이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해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 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방조로 여택수 행정관이 3억 원의 검은 자금 중 2억 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 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여택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하에 있는 분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 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불법 창당 자금 제공 과정에서 간접 정범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 원은 노 대통령이 공범으로 관여하여 조성한 불법 창당 자금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 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노 대통령 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규모는 113억 원에 달해 이회창 후보 측의 불법 자금 823억 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대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 대선 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안희정이 롯데 6억 원, 삼성 30억 원 등 불법 대선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노무현 대통령 측의 불법 대선 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 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이미 불법 대선 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부패 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재신임, 협박과 정계 은퇴 호언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 자금 액수 조작으로 수치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 대선 자금의 규모가 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 과 범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대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 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반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노 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 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재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재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 은퇴니 티코 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 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대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 대선자금 수사 결과 이회창 후보 대선 캠프 732억 원대,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 36억 원, 수수 또는 불법 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823억 원대 113억 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대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몇 획수의 개인 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 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김원기 대통령 정치특보, 신기륜 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 이용 전 노무현 후보 대선 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 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노 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